끝났는데 진짜 엑기스가 많이 있거든요. 안타깝다. 국토의 길을 놓다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제가 저기서 이런 어록 남겼다고 했죠. 길은 닦아 놓으면 길을 만들어 놓으면 차는 들어오게 되어 있고 차는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했죠. 고속도로 만들 때. 예, 그랬었는데, 자, 울산 지금, 특정 공업지구 발표할 때인데, 이때가 1962년이라, 이때는 재건 위원장으로 계실 때인데요. 이때에 너무, 산업 근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라에 돈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우리가 시작을 해놓자.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야. 그래서 이분은 지금 울산에 가셨죠. 이래서 이제 시작이 반이야 삽을 떠놓고 저 많은 트럭을 어떻게 뭐 중고 이런 거 구입해서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시고 흙을 실어 나르면서 텃닦기를 하시는 게 울산 갔어요. 자, 그러시면서 자, 지금은 현대 조선소를 발표하시는 거죠.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조선 사업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빵빠레 울리죠. 우리 정주영 회장님하고 이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중요한 것은 포항제철에서 깡판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강철이 1972년도부터 나오니까 그 스케치를 미리 다 해놨다고 했죠. 그래서 이분이 정주영 회장한테 넘겨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26만 톤급 유조선이 탄생하게 된 게 74년도입니다. 이때 이제 이 26만 톤급을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 유경서 여사께서 이렇게 테이프를 잘라 주시죠. 진수식을 해 주셨습니다. 자, 1967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강변도로를 닦아요. 이게 맨 처음에 38km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80km로 연장하던가. 예. 나오는 거 보죠. 아, 4km. 요거부터 시작하네요. 제일 한강교. 요때는 경험이 많이 없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70년도 7월 7일 날 개통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정말 428km로 429억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말 전략의 끝판왕으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은 자, 지금 보시면 서울 지하철 착공은 1971년도였다고 했죠. 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 국토는 한정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상으로만 다니면 얼마나 길이 복잡할까 생각하시고 우리 지하로 다니는 것을 연구해보자. 이래서 청량리부터 서울에서 청량리까지 놓게 돼 지하철을 파게 되죠. 이랬던 공법. 자, 지금 저 천장에 보이는 저 공법이 나옵니다. 자, 빔이 있고, 지나가 버렸다. 빔이 있고 그 위에 또 차가 다니는데 50cm 간격이에요. 그 갭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그것을 지금 로열티로 전 세계로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973년도에 자, 제천에서부터 영월까지 가는 기차를 전철화로 바꿉니다. 위에 보이죠? 전철. 이렇게 해서 최초의 전철화 산업선이 만들어진다. 이때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내빈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기관사로 운전하시면서 구경을 시켜드립니다. 제천에서 영월까지 갔다 오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차차로 전국이 전철화됩니다. 74년도부터는 인천항에 그 도커가 지금 이렇게 준설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배가
깊은 바다에다 큰 배를 세워놓고 조그만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차를 실어 날랐는데, 저렇게 그림 보이죠? 밑에? 예, 그렇게 실어 날랐는데, 이 도커가 운하가 만들어지고부터는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굉장히 편리함을 가져왔죠. 여기 우리 서해 쪽으로는 많은 에피소드가 있죠.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말고 그 전에 구한말 시대에도 뭐 미국 배나 일본 배나 들어오면서 바다 속에 바위에 부딪혀서 빵꾸 났다고,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물려줘, 이런 사건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965년도부터 73년도까지 8년에 걸쳐서 강원도 일대에 6개 댐을 쌓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15km 반경 안에 많은 산업단지를 떨어뜨려 놨는데 전기는 어디서 쓸고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댐마다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어서 1971년도부터는 준비를 하시죠. 울산에다가 고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이때 71년도부터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착공이 들어갔던 겁니다. 자, 울산부터 시작해서 삼척까지 우리가 5개죠, 고리가. 5개인데 정말 5개에서 우리가 전기도 풍부하게 썼어요. 남아서 또 수출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차단이 됐었다. 그래서 지금은 한전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한전에서. 근데 올해부터는 원래 또 수출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게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자, 67년도부터 소양강 댐에 이렇게 물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때 만들어 놓은 6개 댐에서 그 물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일대에 모든 사람들이 저 물을 지금 받아서 수돗물로 전환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번에 어떤 혜택을 안 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일까? 예. 자, 이렇게 오시면요. 자, 끝났어요. 국토의 길을 나왔어. 자, 이렇게 요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걸 보시게 되면은 요 탑은 위령탑이에요.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 옥천에서 터널을 뚫으면서 한꺼번에 70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터널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인부들이 무서워서 터널을 뚫는데 작업을 안 하시려고 해가지고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니네들 아무도 들어오지 마. 나 혼자 할 거야. 이러면서 다이너마이트 뿌뿌뿌뿌 터주니까 그때서 인부들이 다 따라 들어가셨다. 예. 그래서 옥천 터널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들을 위해서 위령탑을 세우세요 했던 것이 지금 추풍령 하행선에 있습니다. 예, 상행선에 있구나. 상행선에 가면 이 위령탑이 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가면은 요 위령탑 뒤로 6장의 돌병품이 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많은 역사가 적혀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자,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TV, 아이고, 왠지 이거 흑백 TV 냄새가 나네? 사실은 아닙니다. 1974년도에 이병철 회장님이 산녀하고 합작을 했어요. 그래서 칼라 TV가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방송국이 칼라가 없었기 때문에, 전량 수출이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이게 정말 이병철 회장으로서는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그래, 각하 이거 제가 만들었는 거예요. 이러면서 선물을 드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너무 고생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우리도 칼라 TV를 방송을 봐야 되는데 볼 수 없는 게 안타깝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74년도는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농촌 사람들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어찌 도시 사람들이 칼라 TV 방송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농촌과 도시가 격차가 좁혀지면 그때 칼라 방송국도 봅시다. 이렇게 해서 미뤄졌던 것이 1981년도부터 컬러가 방송이 됐죠. 그 애가 몇 월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81년도 말부터 컬러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보게 되었다. 우리 정작 이분이 만들기는 만들었지만은 그 칼라 방송국은 보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요거는 우리 시대 역사예요. 우리 이제 이런 옷 천의 어떤 역사가 흐르는 것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나이롱 회사, 다우다 회사, 100% 회사 이렇게 불렸어요. 나이롱으로 천을 만드니까 그랬었는데, 1968년도에 이제 되고 있던 코롱 공장이 구미로 이전을 서서히 하게 되면서 1970년 되면은 거의 이 많은 실을 짜는 그 기계가 안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실이 바뀌어요. 실이 나이롱에서 폴리에스테르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이 우리 이거 뭐예요? 이거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이렇게 천이 우리 이 천으로 쭉쭉쭉 늘어나는 그 천으로 지금 맞다. 스판으로 바뀌는 계기가 1970년입니다. 실이 나이롱에서 유리에서 빼는 실 있죠. 예, 그 실로 바뀌면서 폴리에스테르로 바뀌면서 오늘날의 스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참되게 배우고 바르게 일하고 슬기롭게 살자. 네. 맞아요. 이때는 전부 다 우리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거의 뭐 여자분들은 국조리고 중조리고 최고 많이 배우면은 고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에 조금 더 시겠지만은 남자들도 뭐 그렇게 많이 배우시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마산 어느 이렇게 여자들 많은 공장에 가셨다가 이렇게 소원을 물어보는 거죠. 소원이 뭐예요 하니까 저는 배우지를 못해서 이렇게 공부가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책임자를 불러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로 올라가시면서 비서진들에게 우리나라의 문맹자가 몇 프로야 물어봤더니 엄청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 열심히 이분들이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자 해서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 야간 통신대학교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1970년에 한꺼번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이 야간 학교도 그렇고 이때 당시에 여자 중학교만 만들어주고 여자 고등학교만 만들어준 건 아니고요. 남자들도 역시 야간 중학교 고등학교를 동시에 다 만들어줬다.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문명이 거의 없는데 지금 현재는 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문명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문명이 없으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빠른 어떤 비약적인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 중국도 이렇게 지금은 뭐 많이 발전돼서 문맹자가 많이 줄어들었겠지만은 중국어가 워낙 어렵다 보니 굉장히 문맹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1956년도에 이런 일이 있어요. 거기 이제 공산당 그 협회에서 그 공산당원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문맹자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면 그 한자 밑에다가 어떤 토를 달면 되겠다. 이걸 안을 냈던 거죠. 그리고 토를 달아보니 여러 나라 말을 넣었던 거예요. 뭐 영어도 넣고 스페인 말도 넣고 한국어도 넣었는데 우리 한국어가 가장 적합한 거예요. 자기 나라 말에. 너무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국어 같은 것도 국이면 국어잖아요. 그리고 국어 이렇게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문명을 깨우치는데
적합한 한글이 있다. 이래가 넣기로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공산당 반대파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속국이고 우리에게 세금을 바치던 그 나라,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 어떻게 한국말을 어떻게 우리가 갖다가 사용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오늘날의 병음이라고 하는 그 영어를 붙여서 쓰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병음을 쓰게 된 계기가 영어를 가져다가 붙여서 쓰게 된 계기가 1950년도에 자기 나라의 문맹자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글이에요. 그래서 병음이 오늘날부터가 우리는 뭐 중국어 배울 때 훨씬 쉽죠 또.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차는 1988년생이에요. 그런데 정주행 회장이 이 차를 엄청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갔죠.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무작정 날아가서 보도사 직원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차를 타셨겠죠. 그래서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차가 마침 운7, 기3, 우리가 운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 타고 가는데 고장이 터득 나네. 그래서 이제 자기 차라고 운전수가 내려서 막 고쳤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 정주행 회장님이 점잖하게 계시다가 제가 한번 고쳐볼까요? 했던 말이 고치세요. 내려와서 5분 만에 고쳤단 말이에요. 뚱땅뚱땅. 그러니까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원래 정비사였어요. 그런데 이 차가 너무 만들고 싶어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손잡고 포도사 회사로 가서 이 차 만들기로, 이 차를 우리나라의 기술을 전수해 주기로 계약서를 썼던 거죠. 그래서 이 차가 88년에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약적으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까지 어느 차가 여기 이 대수에 수출한 대수에 도전을 해보지만은 못한다. 예. 그래서 여기 모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생님. 자, 여기 와보시면 요런 넘버를 달았어요. PPM 6737이라는 넘버를 달고 있는데 뭐냐, 프레지던트 박정희 뮤지엄이에요. 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재임 날짜예요. 6737일 동안 재임하셨다. 요런 영광스러운 넘버를 이 차는 달고 있죠. 예. 요거는 이제 TV는 전자산업의 주역이라고 최초에 우리가 구미공단이 만들어질 때는 원래 그 섬유단지로 만들어졌어요. 1공단 처음 섬유단지잖아요. 다 섬유단지로 만들어졌는데 한국전자가 만들어지면서 조그만 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로 바뀌었죠. 예, 전자로 바뀌면서 TV 공장이 5개 있었는데 요 모델은 LG전자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 모델로 나왔는데 이때 당시 TV가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24시간 만들어도 바로바로 즉시 팔렸다. 예, 이 정도로. 이건 조선산업의 신화죠. 야야야. 26만 특급 유조선. 빨간 데는 다 기름이 들었겠죠, 아마도. 이 배가 1972년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년에 걸쳐서 만들어서 당시에는 이런 도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모래사장 위에 맨 땅에서 만들었겠죠. 만들면서 이 도커를 만든가 동시에 이 배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74년도에 다 만들어지는데 여기 또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배를 다 스케치 해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스케치를 다 해놨는데 어느 날 정주행 회장을 불러요. 자, 임자 지금 포항제철에서 철강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 철강으로 이 배를 만들어요. 딱 스케치한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정주행 회장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랬다죠. 각하 저는 못해요. 얼마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믿었던 분한테 발등을 찍겠다 생각했겠어요. 벌벌벌 떨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감탱이가 하는 일에는 어떤 도움도 주지 마. 그때 김학렬 총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는 정주행 회장이 이제 요거를 벌벌 떠는 거죠. 벌벌 떠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서 하게 됐는데 어디다 할까요? 아니 우리나라가 삼면이 다 바다인데 어디다 할까는 임자가 가서 몰라.
그래서 울산에서 이 조선소가 생기게 됩니다, 최초로. 그런데 각하 돈은 어찌할까요? 돈은 임자가 만들어야지 그것까지 내가 해줘야 돼? 이래서 이제 팔방 뭐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거죠. 정주영 회장님이. 정말 여러 나라를 가셨다고 하더라고, 맨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나라도 우리에게 이거 기술 없다고 돈 빌려주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와서 각하 돈을 못 빌리겠어요. 아니 또 화를 불같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영국인데 영국 가서는 이제 그때는 죽기 살기 아니겠어요, 그분도. 그래 우리 이런 배 만들려고 하는데 돈 빌려줘. 아니 너네가 무슨 기술이 있어? 아니 우리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500년 전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은 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 수원 330층을 다 전물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막 그 영국에서 웃을 거 아니에요. 웃으니까 그래 자 그러면 좋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데 너네 배를 사줄 사람이 있을 때 빌려줄게. 아싸 이미 반은 이제 왔죠. 그래서 다시 왔어. 와가지고는 배 사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다 펴놓고 보니 그리스 가면 왠지 사줄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무작정 갔어요. 선박왕을 찾아갔어. 선박왕도 안 사줘. 그런데 그의 처남이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당의 왕 정주영 회장님이 딱 눈치를 보니까 한 대만 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7천만 불이래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 엄청나잖아요. 한 대만 산다는 거야. 그래서 눈치 딱 보겠다가 요것을 사주시면은 할인을 얼마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말하니까 이 7천만 불이니까 1%만 해도 어마무시한 돈이니까 그래 그러면은요 할인해주면 제가 2대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2대를 팔아서 신나게 2대를 동시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2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만들면서도 정주영 회장은 한 대는 자기가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2대를 어쩔 수 없이 수출해야지 시집을 보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분 이러는 거예요. 한 대만 가져갈게요. 아싸 뒤에서 아싸 요건 내 거야 이제. 이래서 그때 탄생한 회사가 현대상선이에요. 현대상선. 그래서 현대상선은 한 번 탔다 하면은 1년 안에는 집에 못 들어와요. 보통 3년이죠. 예, 뭐 싱가포르 갔다, 말레이시아 갔다, 대만 갔다, 일본 갔다, 뭐 전 세계를 누벼야 되는 택배 회사니까 국내 어디 있는 내릴 수, 국내 다시 돌아오기는 몇 년인 거예요. 그 회사를 정주영 회장이 했으니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최초의 택배 회사인데. 그래서 현대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외국에서 뭔가 우리나라의 그 좋은 것을 다 빼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현대상선이 뭐 외국 사람들이 저거 할 거야 이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안 돼, 그것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 못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상선이 넘어갔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다른 외국인한테 팔려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도 원석을 수출할 때 배 아파서 포항제철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포항제철에서 포항제철로 대한중수에 계시던 박태준 회장님이 넘어오시면서 다른 분이 하시게 됐던 거예요. 원래 국영기업이라는 이렇잖아요. 정말 투철한 사명감이 없으면은 뭐 금방 망하는 것이 국영회사잖아. 원래 그래요. 나라에서는 갖다 퍼부도 뭐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서 뭐 이렇게 돈이 술술 새는 회사가 국영기업이란 말이야. 그렇다 보니 결국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대한중석을 팔았는데 정말 그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싶을 때 가져가고 싶은 것은 돈이 되는 알짜배기를 가져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팔릴 때 우리나라가 힘들 때 말이에요. 팔릴 때 카나다라는 나라가 이걸 탐을 내고 있었어요. 사가 갔어. 사가 갔는데 거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 영월에 대한중수회사에
정말 텅스텐이라는 것이 그때 이미 알았던 거예요. 거기에 어마무시한 어떤 텅스텐이 내장돼가 있던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랐죠. 예, 그랬는데 지금 원래 2월 달부터 이제 캐내요. 6월 달부터 캐내요. 텅스텐을. 그런데 텅스텐은 히토로하고 맞먹는 그런 급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걸 64년 동안 1년에 120만 톤씩 캐내도 뭐 배 아프죠? 선생님 배 아프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선 이렇게 공급받기는 시켰지만은 결국에 우리나라 거는 아니다. 네, 이런 가슴 아픈 거 해설하면서 제가 깊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중숙도 제가 중숙에 돌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가슴이 막 진짜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건 오세요. 자, 요거는 유경수 여사께서 진수식에 쓰셨던 것이고, 요거는 포항제철인데 저 포항제철 안에 가보면 이렇게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예, 이 회사를 박태준 회장이 맡았어요. 대한중숙에 이쪽으로 스카웃돼서 오신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68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72년 되면 나옵니다. 나와서 저 배로, 이 배죠. 저 배가 만들어져서 그리스 선박왕 전함한테 팔리게 되었다. 예. 자, 그러면 포항제철은 어마무시한데 이때 첫 해에 이런 큰 중화학 회사들이 보통 돈을 흑자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박태준 회장이 뭐 보통 분입니까?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첫 해에 돈을 5천만 원 번 거예요. 그러니 5천만 원을 이것이 웬 행제야 이래 싶었겠죠. 각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각하 이거 원래 제가 첫 해에 벌었는데 5천만 원 벌었네요. 이거 각하가 쓰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아니 내가 본 것도 아닌데 아니 임자가 본 것을 내가 왜 써? 이래가지고 임자가 쓰고 싶은데 써 하면서 다시 되돌려준 돈이 그 돈이 쓰여진 곳이 깜짝 놀랄 거야. 그 돈 가지고 박태준 회장이 무엇을 하셨나 하면은 포항공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포항공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발전해오죠. 발전을 해오면서 지금 카이스트로 변신했죠. 우리 한국의 많은 인재와 천재들을 배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학교입니다. 카이스트는. 이렇게 해서 포항공대는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당시에 요 한번 보세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가로 세로로 쓰는데 우리는 가로만 써요. 세로로 이렇게 잘 쓰시는 분은 없다. 여기도 박정희 대통령 친필이 있어요. 잘 쓰시는 분은 없다. 요거는 잘 쓰는 사람이 대피를 했더라고. 또. 자, 요거는 정말 친필. 박정희 대통령은 네. 진짜 그냥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이래요. 그냥 글씨 자체가 인쇄소예요. 제가 항상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글씨 자체가 인쇄소다. 필력이 장난 아니세요, 필체가. 그냥 인쇄소에서 그냥 찍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정교했겠어요, 이분이. 자, 그런데 요거는 70년대 우리가 중동에 가서 많은 일들을 수주를 하게 되는데요. 70년도에 이제 파월병들이 돌아오시게 돼요. 미국에서 월남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면서 많은 우리 군인들이 돌아오시는데요. 오면 뭐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없죠. 회사에서. 그래서 실업자가 많이 생긴단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자 70년대 세계 대공황이 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 아무것도 안 팔리고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에서 15km 이내에 많은 산업단지를 떨어뜨려 놨는데 그 산업단지들이 기름 없이 어떻게 돌립니까? 우리가 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기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몇 분 하고 요 조그만 나라 카타르라는 나라에 가십니다. 근데 카타르는 지금도 그래요. 전 세계에서 1등 부자예요. 저 나라가. 저 나라 국민들은 한 달에 뭐 월급을 2,000달러를 받는다고 하죠. 근데 아무도 월급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어디든지 가면 다 무료니까 또 월급 찾아가서 쓸 데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월급들을 안 찾아가신다는 이런 뉴스를 제가 불과 얼마 전에 봤어요. 그런데 여기 카타르 가서 국왕을 만나시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국왕과 이렇게 1대1 대면을 해서 수백만 배럴의 기름을 확보해 놓죠. 엄청나게 많은 기름, 그냥 10년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름을 확보해 놓고 뒤돌아서 헬리콥터를 타고 상공을 나르는데 온천지가 다 사막인 거예요. 그래서 아싸 우리의 그 월남에서 돌아온 상사들을 다 상사가 아니죠. 제가 웃기려고 하는 소리인데 그 군인들을 다 이쪽으로 보내면은 엄청난 나라에도 이득이지만 개인도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국무위원들을 불러요. 자, 내가 가보니까 거기에 정말 우리 돈벌이들이 먹거리가 거기 다 있던데, 어떻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보시오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각하, 거기는 바람이 너무 불어요. 각하, 거기는 너무 더워요. 각하, 거기는 모래바람이 너무 심해요. 각하, 거기는 물이 없어요. 등등. 많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긍정의 대답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손을 벌벌벌벌 떨면서 다 가, 너네 집에 다 가 이렇게 하시고 바로 정주행 회장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주행 회장이 그러면 각하 막 그때 이제 일하시고 완전 그 일복으로 운동화 신고 이래 오셨는데 그러면 제가 가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옷도 안 갈아입고 카타르에 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카타르에 가서 다 시찰을 하시고 딱 돌아오셨는데 또 그대로 그 옷으로 입고 오는 거예요. 신발도 그 신발을 신고 그래서 막 헐레벌떡 와서 각하 그래서 임자 갔다 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어떻든가요? 멋집니다. 정말 우리가 가서 돈을 벌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 너무 분다고 하던데 아니 바람 불면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가리고 선글라스 쓰고 하면 됩니다. 아니 거기는 1년 내내 비가 안 온다던데 비가 안 오면 물이 있는 데 가서 뜨거우면 됩니다. 아니 거기는 모래가 너무 많다는데 그러면은 우리 모래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인데 바로 옆에서 이동 시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너무 덥다던데 어떡하려고 이러니까 너무 더울 때는 쉬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할게요. 이래가지고 이제 현대건설이 선두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가실 때 또 박정희 대통령이 주문하신 게 있어요. 이래요. 우리 이제 군인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자격증 없잖아요. 자격증 없이 가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가 무시를 받겠지요. 그러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분들한테 다 자격증을 주세요. 못을 잘 치면 목수 자격증, 시멘트를 잘 바르면 미장 자격증, 벽돌을 잘 쌓으면 조직 자격증, 모든 자격증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 공인 2급 자격증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험들이 그때는 어느 지역이든 할 것 없이 우죽순으로 달달이 시험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2급 자격증을 들고 어디로 가시느냐? 카타르로 가서 일을 하게 되시는데 일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 옆에 있던 많은 중동의 나라들이 같이 우리나라도 해줘요. 우리나라도 도와줘요. 우리나라도 건설해줘요. 이래서 중동 일대를 거의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정말 그 주인공
주인공은 나야.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이렇게 요렇게 이 차예요. 예, 이 차가 우리 가셨던 인부들하고 한 몸이 되어서 어마무시한 달러를 벌어왔겠죠. 대단하죠. 우리 백성들은, 우리 국민들은 너무 대단하지만은 또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대단하시니까. 예. 그래서 저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안부가스 공사, 시추하는 거, 기름 빼 올리는 거죠. 예, 저런 공사도 정말 많이 했다. 예, 요런 것들. 다들 해설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몰랐던 것이나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알게 돼서 굉장히 기쁜가 봐요, 지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멀리서 보면 이게 100이니까 100이죠, 100. 네. 네. 지금 위에 한문은 자립의지의 승리예요. 한문은 자립의지의 승리인데 우리가 스스로 자립해서 오늘날에 승리를 했다는 거죠. 예, 그 의지력으로. 자, 여기 보면은 이래요.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100억까지 오기는 원래 81년도에 100억을 달성하기로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밤낮 주야를 하다 보니 77년에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자, 한번 봅시다. 일본은 10억에서 100억까지 가는데 수출하는데 16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16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이 성과를 7년만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 8시간 근무할 때 우리는 16시 28이 16, 16시간을 근무했다는 증거 맞죠? 예, 증거죠. 7년만 이루었다는 것은.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연설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자,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게, 선녀님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서슴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일했노라고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네요. 자, 100억 달러 달성은 정부와 국민이 합심으로 이룬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때 77년도에 100억 달러 수출 기념의 날로 지정하고 이때 기념식을 개최했었는데 여기 한번 놔보세요. 자, 지금 요렇게 여기가 어디예요? 장춘당공원인가 모르겠는데 이제 요래요. 요 식장에 지금 같으면 많은 훌륭한 분들이 요렇게 앉아 계시죠. 이렇게 공원 여공들이, 남자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센터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사람들,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앉아 있어야 돼. 오늘날에는 그래야 당연히 앉아 있어.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마인드가 다르단 말이에요. 마인드가. 자, 여기 한번 봐요. 다 근로자들이죠. 근로자들. 너네가 한 일이 뭐야? 이분들이 수출하는데 다 역군들인데 너네 뭐 했어? 이런 거. 정말 대단한 어록을 너무 많이 남기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아유, 나는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네. 자, 이거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언제라도 들고 다니시는 다리가 편찮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몸이 태양인이라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걸 들고 다니셨던 것은 뭐냐? 어떤 지적할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건 바로 요렇게 지적하셨던 것이고, 자, 우리 전화기 이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우리나라 전화기가 요건 백색 전화기, 흑색 전화기 그런 거에 들어갔던 거예요. 굉장히 외국에서 수입한 것들이 화려한 것들이 많았는데 정말로 이분은 금소의 끝판왕이시라 요런 전화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외에 나가실 때 요런 가방을 들고 나갔다고 하면 믿기시나요? 여기 갈아입을 옷밖에 안 들어가겠죠. 정말로 얼마나 금수하셨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래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면서 좌측은 2층 거실이고 우측은 집무실이에요. 그런데 한번 어제부터 첫 번째로 볼게요. 이렇게 빵이 꺼졌어. 팔걸이에도 빵이 다 꺼졌어. 여기는 내빈들만 앉는 의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꺼져도 아직도 괜찮아. 빵을 채워 넣으실 생각은 안 하고 아직까지 쓰려면 멀었어. 이런 전략의 어떤 끝판왕, 대마왕이 이분은. 자, 의자도 한번 봐요. 이렇게 의자, 가죽 의자가 다 뭐 벗겨졌죠. 팔도 벗겨져, 여기 앉는 자리도 벗겨져, 덩어리도 벗겨져, 다 벗겨졌어요. 이래도 18년이나 앉아 계시고 바꿀 생각을 안 하시는 전략의 왕. 이거 이제 테이블인데, 집무실 테이블인데, 여기도 뭐 코너마다 전신에 상처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바꾸지 않아. 예, 이런 거. 여기도 보면 거실이란 말이에요. 거실인데 이렇게 빵들이 다 꺼졌죠. 의자도 굉장히 조그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절대 바꾸시지 않았어요. 18년 동안이나 앉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많은 장관님들, 차관님들이 오셔서 인사로 오시잖아요. 왜 임명이 되면요, 인사로 오시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성을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가서 뭐 자기 집에 바꿀 일은 없겠죠. 예,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기감이 되어서 나도 전략해야지, 뭐 함부로 뭐 이렇게 낭비는 안 해야지, 이런 데 생각은 안 하셨겠어요, 그죠? 조금이라도 하셨겠죠. 이것도 이건 금강산 그 그림도 그때 걸려있던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고3 때 금강산으로 수학여행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금강산을 보고 이런 시를 한 수 남기죠. 최초에 남기시면서 최초의 자필로 쓴 글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 금강산아 너는 어찌 우리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이렇게 삼엄하고 멋지니, 그런데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우리는 왜 이렇게 헐벗는 거야. 우리도 너와 함께 분토하여 같이 잘 살자, 이런 내용의 금강산을 찬양하는 시도 있습니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뭔가 어릴 때부터 어떤 우리가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될성 싶은 잎은 어릴 때부터 싹부터 알아, 이런 말. 이분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예. 그리고 요거는 전부 다 외국에서 이제 많은 내빈들이 오실 때 가지고 오신 선물들이에요. 예, 근데 전부 다 순금이고 순원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그때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은 뭐 바쁘신데 이걸 몇 번이나 받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보니까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 시계가 한 6대 있어요. 있는데 그 많은 시계가 좀 요 선생님이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겠네. 몇 시 몇 분이에요? 7시 50분인데. 예, 7시 50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영원히 잠드신 시간이 7시 50분이에요. 총을 맞은 시간은 7시 40분이에요. 그리고 숨이 떨어진 시간이 7시 50분이에요. 여기 시계 정말 많이 있어요. 여기 시계 다 있지만 다 그런 것들이. 다 시계가 이렇게 맞춰져 있네요. 네네. 시계가 가슴 아파지. 이제 이런 동남아 일대에 뭐 어떤 내빈들 오실 때, 또 요거는 유경수 여사가 살아 계실 때예요. 두 사진 다. 네. 그랬으니 74년 이전이겠죠. 이 사진들 남겨놓은 사진이. 자, 여기는 청와대 정원이에요. 이곳은 진해 저도예요. 저도. 그리고 여기도 많은 시계들이 있지만은 다 7시 50분에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물들은 거의 해외에서 오신 동포들이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런 거 우리 국내에서 만든 것들도 있지만 사장님이 이렇게 사장님들이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드린 것 선물로 드린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오신 동포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해외 동포들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독일에 탄광부로 가셨던 분들, 간호사로 가셨던 분들이 저 계약이 끝나고 1970년대에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신 분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가난했던 거예요. 그러니 거의 대부분이 독일에 살고 계시는 분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유럽으로 가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분들이 오늘날의 한인사회, 지금 우리가 한인사회라고 하는 그 한인사회의 어떤 베이스를 마련해 하신 분들이 나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고 싶어. 자,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 이러면서 정말 이분은 뭐 정말 많은 일을 하셨죠. 예. 참 유경수 여사가 하시던 일인데 업인데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어린이의 날이라든지 뭐 어린이를 위한 행사라든지 이런 거 직접 참석하시는 것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 계셨으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뭘 엄마를 대신해서 하는 거는 뭐 정말 미약했겠지만은 그냥 내 딸이 이래 성장해서 내 옆에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 이 하나만으로도 이분은 만족 안 하셨겠어요, 그죠? 예. 정말 대단해요. 자,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유품들입니다. 다 유품들. 박정희 대통령의 손길이 한 번이라도 같은 것. 예. 그래서 여기는 기증자의 벽이에요. 기증자분들이시구나. 네, 기증자의 벽은 이래요. 우리가 2021년 6월 28일 날 오픈을 했는데 그때는 지하의 수장고에 들어있었던 물건이 한 5,000점? 조금 5,500점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7,500점에 달해요. 그러니 지금도 많은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관계되는 뭐 유품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뭐라도 다 기증해 주시고 있다. 끊임없이 기증해 주시고 있다. 이런 거 저기 뭐 김땡땡 이렇게 적혀 있는 분들은 나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 주오 이런 것들이죠. 예. 자, 요런 거 우리 이제 또 요건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서로 1970년도에요. 3월 16일이니까 입학식이 끝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대학교 총장님한테 이런 걸 써보내죠. 여기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진심이 줄줄줄 묻어났는데 한 봐요. 한 세대의 생존은 유한하나 우리가 살아봤자 몇 년이에요?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더 못 사는데 조국과 민족의 생명은 영원하죠. 우리 민족이 우리 고조선부터 5,000년이잖아요. 우리가 5,000년 동안 이어온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세대가 땀 흘려 이뤄가는 모든 것이 결코 우리가 오늘 잘 살고자 한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들, 뭐 아들, 딸, 손녀, 증손녀, 고손녀, 고손자까지 걔네들이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땅을 물려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를 내일의 세대 앞에 물려줘. 길이. 정말 길입니다. 역사가 5,000년이니 앞으로 10,000년이 갈지 50,000년이 갈지 정말로 몰라요.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결의의 영원한 생명을 생동케 하고자 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저는 이 말을 어디 가도 이야기하는데 정말 너무 좋은 말 같아요.